게임이냐 신성한 점이냐.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라는 걸 많이 접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고증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요. 지금까지도 타로의 뭐 오리지널이나 히스토리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타로 마스터분들이 연구 중에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집트설, 외계인설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이제 고증에 의해서 그런 설도 있었다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부터 타로점은 아니었다. 원래는 게임이었다예요. 그 게임도 십자군 전쟁으로 올라가요. 사실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타로 카드다, 우리 게임으로 하는 뭐 화투나 어떤 그 섰다나 뭐 여러 가지 그 종이나 카드 비슷한 걸로 게임을 하는 모든 종류를 이제 카토만시라고 하는데, 그 모든 거에 이제 오리지널을 이렇게 따진다면 누구나 그 알고 계시지만 모든 건 다 중국 거죠. 중국이 다 자기 거라고, 타로도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면 비슷한 것만 먹어도 스파게티도 중국 거, 타로도 중국 건데, 일단 십자군 전쟁까지 그 카드, 트럼프 카드라고 하는 게임용으로 나와 있는 카드들은 그 위로까지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의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터키, 사실 터키인들 중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터키인이 별로 없어요. 투르크족이라고 해서 진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를 끝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용병같이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맘루크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용했었던 게임들이 넘어와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뭐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생겨났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게임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됐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타로 카드에 보면 이제 사원소가 이렇게 있고, 우리 트럼프 카드 그 포커라든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게임 좀 하시나요? 포커나 뭐 화투는 좀 하실 줄 아세요? 화투는 재밌죠. 포커는 재미없나요? 안 해봤어요. 아, 재밌어요. 돈을 걸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용으로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휴전 상태, 쉴 때 항상 할 수 있는 게 뭐죠? 보통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화투를 쳐보면 알겠지만 화투든 게임이든 뭐 바둑이든 뭐 포커든 뭐가 따라줘야 되죠? 내가 이기려면? 운빨. 운빨이죠. 언니 책 썼다고 그랬죠? 뭔가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공개 일하기 될 그 여지가 보이네요. 예. 운빨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보다 사실 운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단순히 게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운빨을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 항상 그 아싸들이 이런 거 발견하잖아요. 혼자서 게임하는데 계속 져. 그게 왜 지지? 나는 이 카드만 나오면 재수가 없어. 막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하나의 징크스가 되고, 이 카드가 나오면은 좋고, 이러면서 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거고, 그렇다면 그 카드를 갖고 우리가 내 운을 볼 수 있는 정말 궁극적인 새로운 분야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든 뭐든 운이 뭔가 따라줘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점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뭐만 남는다? 점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워낙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교육적으로 되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컸어요. 방치에 가까웠는데 화투로 숫자를 배웠었거든요. 산수도 할머니가 이제 임의조 더하기 뭐 7홍살이는 얼마 뭐 막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한글도 모르는데 카드와 그 화투와 숫자가 연결되었더라는 걸 제가 이제 6살 때 깨우친 거죠. 그때부터 저에게는 점과 수비하기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유난히 또 형제들 중에서 잘했어요. 예. 저는 온갖 카드를 사랑해요. 그 중에서도 크레딧 카드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이
언제 생겼는지 뭐 게임이 언제 생겼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운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게임을 했었던 게 점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좋은 걸 누구만 했냐면 귀족만 하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교황청에서 그것도. 사실 이거 미신이니까 보통 이제 종교 있는 분들 전 점 안 봅니다. 뭐 전 기독교예요. 막 이러잖아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와. 목사도 오더라고. 목사 사모님이 자주 와요. 근데 저도 전공이 신학이에요. 되게 크게 웃었어. 물론 졸업은 못했지만 졸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신의 부름을 여러 루트로 다시 받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종교적인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하는 교황청에서 이 귀족들이 허거나 성안에 모여가지고 게임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돈을 누가 내? 세금을 누가 내죠? 귀족들, 영주들이 세금을 내고 대주교님들이 막 이걸 세금을 더 거들어 다녀야 되니까 그걸 막았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돈이 어쨌든 잘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귀족들에 한해서는 게임과 점을 보게 했어요. 근데 평민은 못하겠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면 안 하나? 더 잘하겠죠? 네, 우리는 금주령이라는 걸 알아요. 네, 미국에서 술의 판매가 제일 많았었던 때, 최고치였다가 금주령일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 더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편의적으로는 이거는 죄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 누가 했건 안 했건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평민한테는 허락이 되지 않았던 이 점술이 사실상 그냥 놀이인데 왜 차등을 두지? 귀족만 하게 하고 뭐 너무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이 바보의 변천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타로 카드가 현재 이 학설에 의하면 근거 있는 학설에 의하면 최초의 타로 카드의 형태를 이제 갖춘 거는 바로 이제 15세기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제 비스콘티 스포르자 가문에서 이제 나온 카드다라고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은 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초의 카드라고 이제 일단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게 이제 파리에서 우리가 소위 좀 많이 쓰이는 그 클래식 타로라고 하는 마르세유 타로가 이제 1650년, 그러니까 17세기쯤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로 카드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2016년쯤에 나온 모던 위치 타로라는 거 되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 언니야가 이 당시만 해도 에어팟이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핸드폰도 나오고 그리고 이어폰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제 리쿠사쿠라고 하는 백도 알아들어. 그리고 뒤에 배경이 이제 도시가 이제 보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바보의 변천사를 통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보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카드가 더 용해 보이나요? 이 4장 중에서. 세 번째? 네. 네. 맞아요. 이게 용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카드예요. 다른 카드들은 어떤 점이라든지 뭐 매직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영성적인 그런 배경보다는 좀 더 놀이라든지 자기의 가문이나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로의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이 더 많은데 이 세 번째는 라이더 웨이트 타로는요 정말 작정을 하고 영빨을 넣은 카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죠. 타로 카드는 3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카드, 제일 유명한 카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카드. 제일 많이 팔린 카드예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카드는 사실 마르세유 타르 카르. 이게 제일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보고, 그리고 그 외는 다 그냥 유명하지도 팔리지도 않은 카드들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카드들에 있어서 맨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바보, 이 저주받은 바보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분 되게 불쌍하게 보이죠? 예. 아, 여기서 오늘 또 폴스 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4월 1일 너무 소름 끼쳐. 작정하고 이런 날 만든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제 결혼 기념이에요. 네, 특별 감사해요. 50 넘게 결혼해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요. 네. 자, 근데 이 저주받은 바보라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15세기의 중세의 바보라고 한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제 미치광이라는 사람인데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대표를 해요. 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제2 시민들, 성 밖의 사람들이고 보통의 사람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밖에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수자들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거기에 또 미망인이 있었어요.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너무 성적으로 타겟팅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부들, 밖에 있는 사생아들, 그리고 이렇게 장애나 병을 앓고 있거나 기형적으로 태어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깥에 살았는데, 정상이 아닌 이유를 우리는 요즘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들은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차별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상이 아닌 이유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저주? 죄를 지었을 거다.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운명의 그 저주가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도 별자리를 갖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요일에 태어난 아이들 뭐 이런 노래 아시나요? 뭐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뭐 개고생을 하고 뭐 일요일날 태어난 아이는 어떻고, 이 노래 모르세요? 그 유럽과 그 미국에 전해져 있는 되게 유명한 노래 중에는 뭐 토요일에 태어난 아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시 같은 건데 뭐 월요일 화요일에서 이게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요일이 아니고 별자리를 의미를 해요. 7개의 행성, 그 별자리에 태어난 아이, 수성에 태어난 아이들은 막 움직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위 그 농경사에서 절대 악일 수 있죠. 찌끗이 앉아가지고 노예처럼 개처럼 소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띵가띵가하고 뭐 이렇게 그 바람 피고 다니고 막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란해지죠. 그러니까 이 별자리에 태어난 아이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애들 막 데리고 가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별자리가 직업이나 이런 운명을 정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별자리에 의해서 직업도 또는 그 운명에 의해서 이 자신들의 조직에서 또는 시스템에서 축출당하는 게 너무 쉽게 설명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벽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바보같이 생긴 사람을 막 이렇게 짓궂게 놀리고 장난하는 모습, 그리고 머리에 이제 깃털을 달고 있는데 이 깃털이라는 게 이제 귀족들한테는 상당히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지만 우리 보통 바보들 할 때 거지왕한테도 왕자를 붙인다라는 건 존중의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너도 거지왕이야 이런 의미, 그리고 겁쟁이라는 의미, 그리고 7개의 깃털은 7대 미덕이 아니라 7개의 죄악을 의미를 해요. 7개의 죄악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다 짓는 죄악이에요. 뭐 식탐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매일매일 자행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딱히 알 필요도 없어요. 몸소 행하고 있으니까 7대 죄악과 7대 미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7대 죄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뭐 게으르고 식탐 있고 뭐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보면 이 목쪽이 좀 불룩하지 않나요? 사실 이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갑산성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은 이 분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해물을 먹을 수가 없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무슨 3대 뭐 영양소, 뭐 5대 영양소 이런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종을 많이 앓거나 그런 어떤 질병들이 이제 기형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영양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몸도 좀 구부러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몸이나 자세도 이제 묘한 게 부끄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몸이 이제 꼬여 있는 뼈나 근육이 뒤틀려 있는 걸 이제 표현을 이제 이따위로 한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바보, 맨 처음에 나온 카드가 제일 약한 카드예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그 다음 카드. 그래서 트럼프라는 거는 앞에 가는 것을 잡아먹는다. 게임이죠. 작은 수가 큰 수가 작은 수를 잡아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제일 앞에 있는 수는 제일 약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한마디로 시스템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들을 처음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밖의 존재들, 정성이 아닌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진 않죠, 여러분. 대학만 못 가도 열외가 되고 경쟁에서 한 번만 삐끗해도 뭐 거의 그냥 뭐 아우로브가 되는 상황. 어쩌면 저 때는 그래도 내가 이 꼴로 태어났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상으로 태어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실 이거를 만들고 작성을 하면서도 지금이 뭐가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좀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다음에는 뭐가 좀 더 개선이 됐느냐? 어떠한 바보가 나면 이제 광대로서의 바보. 바보가 약간 직업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어떤 그 무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들한테는 대부분의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시, 환청, 그리고 환각 그런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힘과 영적인 매개체로서 능력이 있을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그들 나름대로의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방식이 그런 영성적인 접근이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두지 않고 하나의 어떤 영역을 장르로 이제 발전시킨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이 광대로서의 바보라는 건 이 그림에서 보면 더 이상 좀 불쌍한 병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옷이 상당히 알록달록하죠. 광대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나리 보침 같은 것도 있고 머리에도 장식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고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방울을 달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한마디로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를 주변에 경고해야 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방울을 달고 다니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광대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원더러라고 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추측이 듭니다. 근데 항상 뒤에 이제 개가 쫓아다니는데 이분이 개장수라서가 아니에요. 개라고 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좀 천하게 부를 때의 이제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몸도 이제 더럽고 그 냄새 나고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 보면은 발바닥 냄새 좋아하죠. 네, 이제 더럽고 그런 콤콤한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개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위를 보시면 돼요. 광대가 출현하고 그런데 세상 속에 어쨌든 속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직업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건 첫 번째 보신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에서 광대는 아무것도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카드에서 광대는 움직이고 있는 모션이 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라든지 마블이라든지 DC 이런 거 보면 영웅이 나오고 빌런이 나오는데 항상 무언가 프로토콜이 있어요. 영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빌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해요. 왠지 아세요? 오른쪽은 right hand, right이라서 오라서예요. 오르니까. 레프트는 옳은 거 반대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신성한 방향이고 그리고 성인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래도 신성과 또 어떤 그 종교적인 그 행보를 의미하고 사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 한번 영화 잘 보시면 항상 슈퍼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빌런들은 이쪽에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런 선의 방향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 속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900년대에 이르면서 소위 20세기라는 거에 오면서 타로 카드에 대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쓰는 타로 카드들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오래돼봤자 지금 100년입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인류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 이 카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타로 카드 혁명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19세기,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제일 중요한 거 여권이 신장에 나가면서 이 타로 카드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라는 게 시대적인 변천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점이라서. 점은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고민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연애는 늘 오리무중이죠. 그리고 미래는 늘 암담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래도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고 필요한 질문이 있다 보니까 시대에 맞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무려 19세기 지나면서 20세기에 대변혁이 일어나서 이 바보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소외되고 뭐 저주받은 몸을 가진 그런 어떤 차별받은 바보였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언가 하나의 역할화 되었지만 카니발의 그냥 조커인 그 광대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교황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뭔가 구루도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스타워즈 영화 아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스타워즈의 이야기가 사실은 타로 카드의 22장의 이야기하고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옛날에 평범한 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가지고 넌 영웅이 될 인물이야 그런데 말도 안 돼요 뭐 이러다가 부모나 형제가 누가 끔찍하게 죽어. 그래 막 괴로워해. 그래서 막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 구루가 나타나죠. 멘토가 나타나서 내가 널 훈련시켜줄게. 그래서 막 이렇게 훈련을 소림사 같은 데 들어가서 훈련을 쌓고 이제 복수를 막 다짐하죠. 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가서 막 용을 뭐 무리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스파이더맨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모든 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들이 깨어나는 시나리오, 플롯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화, 그 모든 그 문명의 비교 신화학자라고 하는 조세 캠벨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어디 가서 시나리오 좀 쓰고 썰을 풀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분 책은 꼭 아마 리스본에도 있을 거예요. 네,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요즘 와서 다시 각광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이 그 당시 60년대 이 비교 신학 문화로 거의 그냥 찜쪄 먹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스타워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예 그 비교 신화의 문학과 그 스타워즈의 이제 감독, 이 작가와 감독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서로 맨날 땡큐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화 산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DC 나오고 마블 나오고 근데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옛날에 평범한 바보가 있었는데 순수해. 또 이런 애들은 순수하고 바보 같고 천진난만하죠. 근데 어려움이 생겨. 그걸 극복해. 불의를 못 참아 꼭 이런 애들은 그러다가 개고생을 해. 그러다가 이제 스승이 나타나. 또 집을 떠나. 그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또 개고생을 하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여자랑 또 썸도 타고 그러다가 이제 적을 만나서 어느 정도 내가 컸다고 생각해서 적을 만나서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또 막 갈등을 겪고 그럴 때 또 제2의 또 이제 여자가 나타나서 막 커리지를 하죠. 막 자기는 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또 막 그 고무돼. 거기서 나온 장르가 로맨스 소설이에요. 하이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 소설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여왕을 구출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얘네들 꼭 여왕은 그 어둠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열심히 또 수련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승리를 거두고 그럼 이제 스승은 뭐라고 하죠? 이제 가사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 고향으로 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스토리. 뭔지 옛날에 근데 내가 살던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인데 다 커서 이제 막 그 모든 경험을 하고 집에 갔더니 어때요? 느낌 쎄하죠. 여기 옛날 같지 않은데 느낌적 느낌이 그 느낌을 어려운 말로 노스텔지어. 그 순간에 이들이 왜 귀화를 하냐? 그냥 그러고 세상 밖으로 떠돌면 되는데 왜 돌아가야 돼? 나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거기서 증명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 항상 그 크로닉한 빌런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를 이제 무찌르고 나면 또 이제 떠나죠. 또 이제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봐도 그렇고 슈퍼맨은 또 재밌는 게 우주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지금 나오는 히어로물들은 바로 이 여정을 떠나는 바보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사상이 뭐였냐면 여정을 떠나는 한 곳에 이제 머무를 필요가 없고 어딘가에 내가 종속되거나 구속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거지. 저 개나리 보찜 같은 거 깔랑 하나만 들고 요즘 미니백보다 더 작아요. 저기 과연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라도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영웅의 여정과 함께 이제 타로의 이 역사를 바꾼 분도 이제 에덴 그레이 여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세 캠벨을 이제 보고 충분히 영감을 얻어서 타로 카드의 해석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를 조금이라도 배웠다, 들었다라는 분은 바보의 여정이라는 거, 폴스전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오래전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또 변천사를 보면서 바보는 점점점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바보였고 그냥 뭐 조금 특이한 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 하나하나가 다 영웅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출발한다는 게 바로 20세기 들어서 모던 타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타로 카드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어떤 타로보다도 이 타로가 진짜 08이 보통이 아닙니다. 작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로 공부하다 보면 황금 새벽해 카발라 막 징창 나오죠. 그런 걸 막 넣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넣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08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다양한 타로 카드를 쓰지만 이거를 아직 지금 대처할 만한 건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카드는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아까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 뭐죠? 영웅의 방향이었는데 이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잘 나가다가 왜 이 사람은 거꾸로 갈까요? 분명히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아까 마르세유 카드에 나왔었던 카드랑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뭐냐면 개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정답이라고 하는 거를 터부시한다라는 거죠. 이걸 깨지 않으면 사실은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체계에 속하고 기존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놓고 반대로 간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제 궁극의 아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첫 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의 미신을 깨는 순간이에요. 그게 미신이었다라는 거지. 그동안 이렇게 참하게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뭐 이러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어머니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거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말 잘 듣고 그렇게 잘 살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있고. 그리고 뭐 조직이든 가족이든 뭐 하지 말라는 거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하는 동시에도 좀 죄책감도 좀 갖고, 그리고 늘 열심히 살잖아요. 막 미라클 모닝 막 하고 셀이 5시에 일어나서 막 뭐 같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잘된 거 솔직히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잘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늘 연애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일단 깔고 들어가요. 아, 힘들겠네. 용하십니다. 아, 힘든 거 왔겠지. 좋으면 왔겠어? 이미 벌써 몇 군데 들렀어. 참패를 당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것들에 목매고 살았는데 더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길이잖아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백도 해야지 뭐. 그리고 이제 물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쫓아왔었던 적이 있다면 이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야 되는 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폴이라는 거의 시작은 겨우 100년밖에 안 됐지만 이 100년이라는 역사가 인류의 어마어마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었던 응축됐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타로 카드에는 비밀이 또 되게 많습니다.